이 자두복숭아 이제 뭐 생산하는데 도움되는 얘기들, 그리고 효과적인 농약살포 방법, 그리고 적가제, 그리고 노린제약, 키토진, 그냥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두복숭아 재배하셨을 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물을 안 주세요. 물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물을 안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물 주시는 거랑 안 주시는 거랑 아버님 어머님들 돈 사시는 게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물을 안 줬을 때는 꽃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 공판장에 뭐 자두나 복숭아를 냈을 때 시세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물 주시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가물기 전에 무조건 좀 주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이 대부분 실수하실 때 어떤 거를 실수하시냐면은 유박이나 돼지거름이나 그런 다음에 개분, 닭거름이나 특히 복숭아밭에는 가능하시면 절대 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시게 되면은 헤카리라고 열매가 썩어 들어가는 증상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질소질이 너무 많아버리면 자두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당도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뭐 개분이나 유박, 특히 유박도 어저께도 저희가 교육할 때 이 유박 하시는 분이 한 나무에 한 포씩 주라고 그러고 한 포씩 줬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료가 적으면은 저희가 보충해 주는 건 쉬운데 오히려 가다가 돼버리면은 관리하시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자두밭에는 그래도 들었는데 복숭아밭에는 대군, 유박, 돼지거름 절대 안 주시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분이나 소고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숭아는 이게 해탈 해갖고 열매 떨어지는 부분, 6월 상순에 떨어지는 게 대부분 이 비료 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두 같은 경우도 비료기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생나는 부분에 안 좋은 효과를 보이고,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욕심을 안 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농약을 저희가 살포하실 때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20단말 기준 했을 때 1000평씩 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가 있으면은 약대로 치시게 되면은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치셔야 돼요. 그리고 SSB를 친다. 저속 2단으로 20단말 기준 했을 때 400에서 450평 정도. 이거를 열매에 푹 맞게끔 쳐주셔야 수확하셨을 때 벌레 먹거나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약을 살포하실 때 꽃이 한 70% 졌을 때 50% 정도 누릿누릿해졌을 때 천약을 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두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 천약이 너무 늦어버리면은 열매에 보면은 이 줄 지나간 것처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순나방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꽃이 50% 정도 누릿누릿해졌다. 그때 치신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그 다음에 저가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한 5년째 이제 판매되고 있는 이 하나로라고, 이거는 이제 저가, 결실, 비대, 그리고 꼭지 길어짐까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두밭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복숭아도 효과가 나오는데, 이 노래지는 거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 굵어지는 거에서 저가를 하시는 쪽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자두 저가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권해드렸었는데, 이걸 2회 살포했을 때 한 20병 정도 녹을 했던 이 부부들이 그냥 우리 손으로 끝났어, 20병 녹 안 해도 돼 하실 정도로 효과는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포했을 때는 너무 빨리 저가하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빨리 하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 이건 자동으로 떨어질 건데 이런 것까지 손으로 또 따게 되시면 손해를 못 내기 때문에 이 약을 살포했을 때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보시면은 이 거의 자두나무에 보면은 한 이 정도 해갖고 거리 저가 이 중간에 한 2개 정도만 따시면 한 뼘 정도 되게끔, 이게 뭐 한 뼘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한 2개 떼면은 거리 저가 해도 돼. 그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일은 좀 편하신 쪽으로 나오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무철이고 하고 이 오른쪽에 철이고 하고. 근데 단 추위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추위랑 복숭아는 꽃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배석이나 후무사처럼 이렇게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좋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효과는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냥 하실 때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들, 여기 위에는 이제 굵어지는 것들은 열매가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거는 열매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건 뭐 우리가 손으로 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희 현장에서 읍에서 저희가 촬영했던 동영상이거든요. 좀 붉은 거는 안 떨어져요. 아직 성장할 때만한 건 거진다, 지대로 벌어진다 보면. 동료님 저가 간격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새로 좋은 데는 좀 많이 띄우신다 얘기하시고 덜 띄우신다 그러면 사용력이 약한 데는 좀 많이 띄우신다는 얘기거든요. 나무 자체가 그러면 좀 낫더라고. 10상자를 달아도 20상자를 달아도 괜찮고. 예, 보시면 열매 이제 작은 것들은 거진 다 떨어지신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얘기하시는 건 이제 초반에 전가를 우리가 안 해도 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초반 전가를 안 하시고 나중에 전가를 하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 진짜 같이 보셔도 이 굵어진 것들은 열매가 되고 옆에 잔 것들은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일이 좀 많이 편하신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품값은 한 50에서 60% 예전 쓰시던 것보다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살포했을 때 초반에 열매 굵어지는 부분, 꼭지 길어지는 부분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수적인 역할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 이 새파란 거 있는 거 이런 거는 괜히 완전히 안 끊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어요. 이게 저희가 사용 방법은 한 30에서 40% 꽃이 폈을 때 1차 살포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한 4, 5일 정도 있다가 2차 살포하시면 됩니다. 자두도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자두, 대석이나 호무사 계통들은 효과가 눈에 잘 보이는 편이고 추위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걸 감안해 주셔야 되고 복숭아도 효과는 잘 나오는데 자두만큼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비례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장점이고 3, 40% 폈을 때 1차 그리고 4, 5일 있다가 2차 두 번 살포하신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노린재 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노린재약으로 린재 제로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도 저가하실 때 보면은 열매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 해갖고 저가할 때 이거를 일일이 다 골라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노린재 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애무늬 고리 장인 노린재라고 꽃이 노릿노릿해지면 그때부터 가야 하는 노린재예요. 그리고 이거를 방지하시려면은 이거는 약을 2번 정도 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약을 보르도에 치실 때 한 번 살포하시고 꽃 찌자마자 천약 칠 때 2번 치시고 하시면은 이 증상은 거의 99% 방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방제를 해야 되냐면은 저가하실 때 열매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노린재 찍어놓은 거 있나 없나? 그러면 이거는 나오는 분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왔다 그러면 그 밭에는 계속 나온다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 복숭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두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게 초반에 노린재가 가해를 해갖고 굵어질 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분들은 내 밭에 초반에 노린재 피해가 나와 얘기를 꼭 농약사 가시든 저희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오는 분들만 저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그때 얘기를 해주셔야 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잎에도 애무늬 고리 장인 노린재 이 피해 잎들입니다. 그리고 이 린재제로 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 노린재 열매 자두나 복숭아나 달렸을 때 바늘 구멍
찔려갖고 삐직 나오는 짐 같은 경우도 이게 방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하냐? 수확하기 3일 전. 한번 살포하시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그 노린재는 막기가 좀 쉬우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울퉁불퉁한 노린재는 보르도에 칠 때, 그리고 꽃이 지자마자 천장 칠 때 두 번 살포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확할 때 바늘구멍 내는 거는 수확하기 한 2, 3일 전에 약을 살포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린재 피해는 거의 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약사에서 이제 키토진이라고 이 자두 열매의 키토진 자체는 굵어지는 부분, 당도 부분, 그리고 병발생에도 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저장성에도 도움을 주는 이 키토진이라는 물건인데, 이거는 살포했을 때 당도 같은 경우도 한 2브릭스 이상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재배에 보게 되면 키토진 사용하신 분들은 당도도 다 맛있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굵기도 한 20-30% 정도 증수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장성 같은 경우도 이 살포한 거랑 살포 안 한 거랑 이게 한 밭짜리에서 저희가 의석읍에 비봉에서 살포했던 밭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멀쩡한데 이거는 다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열매를 놔두게 되면은 썩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당도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열매 굵기도 차이가 나고요. 이건 한 방에 실제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사공의 이제 복숭아 밭에 저 노종호 아버님이라고 이제 살포하신 동영상이거든요. 직감해가지고 세용진 아버지랑 첫 번째로 키토진을 치면 이러한 영향들이 있다 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낙하방지제를 안 써도 꼭지가 야물어져서 잘 안 떨어지는 그 효과는 확실히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인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버님 보통 다른 영양제를 복숭아도 치면 칼슘제나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칼슘제 안 치고 키토진만 치고 충분히 하다는 거 그것도 인정하시는데 원래 초반에 또 칼슘제 안 쳐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당도가 그래도 원래 비 오고 참 착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집 거보다 우리가 당도는 훨씬 더 나오더라. 먹어도 소비자들이 당도가 좋다고. 마지막에 쳤는지 이제 그때가 복숭아가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맛있다 하니까 좋다 하니까 그래도 사실 작년보다는 사실 못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다른 복숭아에 비해서 맛있다고. 좋다. 키토진은 4회 이상. 이제 키토진을 사용했을 때 맛이나 꼭지, 질긴 거나 당도나 그리고 이 가크기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훨씬 더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 다 하시거든요. 당도를 이렇게 복숭아 굵고 하다 보면 좀 소비자들이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고추, 마늘, 여기가 안평면 석탄이지. 안평에 이제 신태진 아버님이라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 인터뷰를 한 건데, 8년차. 잘 지어주시고 계세요. 신태진 아버님. 이거는 이제 자두랑 복숭아를 농사지시는데, 자두 같은 경우도 첫 해는 한 2번 살포하셨거든요. 근데 살포하자마자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꼭지가 대석 같은 경우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은 열매가 다 떨어지는데, 한 2번만 사용해도 열매가 안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자두 복숭아하고 3번, 4번씩 살포를 하셨거든요. 낙과가 현장에 들었다. 낙과가 제가 작년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대해서 절반 이하였던 낙과나 복숭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제 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10번과 가까이 큰 과일도 열매 이제 굵기도 고르게 좀 나온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자두밭에 신태진 총무님이라고 이제 고향에서 약을 살포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거의 100% 손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맛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키토진을 권해드렸던 거예요. 3일간 4회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일체 뭐 다른 영양제나 영양제나 이런 거는 치질 않았고 예, 키토진의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 후숙성. 그러니까 따고 나서 그냥 자체적으로 나고 있을 때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면 당도가 0.8브릭스에서 1.2브릭스 사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걸 밭에서 땄을 때 그때 당도보다 3일에서 5일 놔두고 나서 당도 체크를 다시 하면 후숙성이 돼가지고 금방 올라갑니다. 저희 키토진 써보시고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금 뭐그 정도면은 다른 뭐 영양제라든지 뭐 자두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뭐 영양제라든지 보수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고 뭐 그 약제만 해도 충분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현재 내고 있는 그 맛하고 강도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정상적인 기후였더라면 뭐 원래 훨씬 더 맛을 좋았으리라고 작년이나 작년에는 제가도 정말 좋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 키토진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자두나 복숭아나 있는 그대로 해주면 마늘도 그렇고요. 마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회에서 4회 살포하면은 마늘도 오시는 분들이 안 썩는다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자두 복숭아 같은 경우도 한 3, 4회 정도 살포만으로도 칼슘, 비대, 꼭지, 질긴, 당도 이게 한 번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굳이 뭐 칼슘 따로, 뭐 비대젠 따로 약을 저희가 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키토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농약사에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다른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니 적기를 계속 치고 있는데 이 한간에 그냥 적기는 그러려면은 수정에 지장이 간다는 그냥 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에 대한 확고하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두 복숭아의 저가약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시는 비대제입니다. 이게 열매를 비대를 시켜갖고 옆에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이게 식물 경합이라고 그래갖고 양분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옆에 거는 양분을 떨어뜨려갖고 자동으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저가약 이제 하나로 쳤을 때 이걸 쳐갖고 결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결실이 부족한 데는 오히려 결실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열매를 이런 비대제다 보니까 열매를 더 굵혀주고 꼭지도 길게 해주고 그리고 가도 더 길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가약을 쳐갖고 내가 결실이 안 될까봐 걱정하실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원래 비대제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지금 가격은 얼마고 양은 얼마나 치면 됩니까? 키토진은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이제 1리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두 복숭아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해갖고 한 3번 정도만 치셔도 효과가 나오고 뭐 키토진 같은 경우는 뭐 키토진이나 한감비나 반은 치고 반은 안 치셔도 효과가 없다. 저희가 한 번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1리터로 치시는 양을 한 400에서 450평 정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단말로 자두나 복숭아에 약을 친다. 그러면 아셔야 되는 게 400에서 450평 정도 친다 보셔야 돼요. 이게 뭐 3년생, 4년생 어린 나무면은 좀 더 치셔도 되는데 이제 큰 나무 성목 기준 했을 때 7년생 됐을 때는 400에서 450평이 정량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키토진이나 한감비 같은 경우는 뭐 반은 치시고 반은 안 치셔갖고 비교를 해보셔갖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한 번 해드립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눈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권해드리기에도 이건 뭐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